한국의 살인사건 103번째 사건입니다. 교수님 말씀으로는 세 번째 사건이라고. 네. 세 번째 사건. 100번 빼고 하는 거니까 세 번째 사건. 네. 이번에는 정말 접해보지 못했던 사건일 겁니다. 저도 처음 들어왔던 사건. 이 교수님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자료. 이거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네. 고향 연상 아내 살인 사건. 네, 고향 붙이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아이고. 근데 뭐 발생한 데가 고향인데 어떻게? 연상 아내 살인 사건. 그런데 경기도 고양에서 발생했습니다. 뭐 그래서 고향 연상 아내 살인 사건 이렇게 하나, 뭐 고향에서 발생한 연상 아내 살인 사건이나 그냥 50보 100보죠. 그건데 참 좋습니다. 뭐 이게 개요부터 가죠. 예. 네. 2013년 9월 23일입니다. 가을입니다. 네. 7년 전. 네. 이제 A씨라고 할게요. 네. 네. 그 A씨가요, 일산 풍동에 위치한 그 딸이 운영하는 아마 미용실이 있나 봐요. 네. 근데 딸하고 그렇게 평소에 가깝게 지내지를 못했대요. 뭐 그냥 가끔 안부 전화하는 정도고, 명절 때도 뭐 찾아뵙지도 않고 그런 관계. 그 엄마하고 딸간인데, 모녀지간인데도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가. 근데 모녀지간 엄청 가깝지 않나요? 그게 모녀가 되게 가깝고요. 또 이렇게 틀어지면 엄청 틀어지긴 하더라고요. 모녀 관계가 어때요? 엄청 좋죠. 엄청 좋아요? 네, 저희 엄마. 그건 어머니한테 여쭤봐야지 또. 전화 이쪽 일방에서는 엄청 좋다고 그러는데 저쪽 일방은 이모녀 저 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확인해 봐야지. 아니에요. 진짜 저희 엄마는 절 너무 좋아하세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엄마 친구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 유튜브 네, 사건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보시는 분도 있어서. 네, 살인 사건 하면서 웃자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얘기하고. 아, 참, 그 전에 네. 저 지금 잠깐 끊고 얘기 좀 하나 하고 가야 돼. 안 하면 또 까먹을 것 같아. 네. 요즘에 그 공중파에서 우리 이 컨셉을 갖다가 비슷하게 하시대. 아, 네. 꼬머로 나가는 무슨 공중파에 우리 구독자님들 댓글에 보니까 뭐 방송에서 컨셉을 그대로 갖다 합니다. 그러고 떴더라고. 그래서 한번 봤어요, 제가. 네. 그랬더니 진행하는 방식도 개그맨 몇 사람이 뭐 두 팀인가 세 팀 나눠갖고 꼬리를 물으면서 이렇게 말을 주고받아요. 네. 그러면서 내용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앉아서 김윤희 프로파일러하고 나하고 주고받는 것처럼 하는 컨셉 잡았고요. 네. 사건 방송을 우리 같은 컨셉으로 잘 안 하거든요, 원래가. 네. 원래 이렇게 주고받는 식으로 안 해요. 근데 우리가 했더니 그것도 거기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우리가 다뤘던 사건을 갖다 많이 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다뤘던 사건이 뭐 인터넷이나 뭐 구글을 통해서 구글링 해가지고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구글링에서 절대 안 나오는 거 우리 사건을 해서 나오는 게 많거든요. 우리가 네. 따로 조사해서 한 거. 그거 나온다면 우리 거 가져다가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매너가 아니죠, 매너가. 그러니까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댓글을 꼼꼼히 보는데 그런 얘기가 올라오니까 좀 속상하긴 하더라고요. 화나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저야 그렇지만 교수님은 정말 이 컨텐츠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노력을 하세요. 정말 이거 컨텐츠 뽑는데도 너무 오래 걸리시고, 그거 다 인터넷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료 또 일일이 다 담당 형사한테 다 전화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진짜 제가 말을 못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정말 교수님이 이거 하실 때 일주일 내내, 어떨 때는 2주, 3주 한 컨텐츠 때문에 엄청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진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컨셉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뭐 대화하는 게 뭐 니들만 하냐? 주고받고 하는 게 니들만 하냐?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거 좋아요. 근데 그 방송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했던 내용이 그대로 그들한테, 우리 구독자님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 막 올리셨더만, 댓글에. 우리 구독자님들 그냥 참으십시오. 욕이나 하시고 참으십시오. 네. 원위치 하죠 뭐. 네. 근데 진짜 저는 이 컨텐츠를 받을 때마다 교수님이 주시는, 교수님 손글씨로 쓰세요. 교수님 손이 많이 불편하시거든요. 사실은 오래 글을 못 쓰세요. 근데
보기 좋게 흐름대로 딱딱딱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손글씨로 큼지막하게 정말 공들여서 써주세요. 그리고 이 컨텐츠는요, 저도 경찰에 있었지만 절대 구할 수 없는 컨텐츠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공개하고 그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할애를 하시고 정성을 들이시는 건데, 그런 면에서 정말 속상해요. 가시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 딸이 이제 운영하는 미용실의 엄마가 머리 손질 좀 해줘라라는 걸 구실 삼아서. 써먹하니까. 나 추석 끝나고 머리 손질 좀 하러 니네 미용실 좀 갈게 하는 핑계로 네. 이제 얼굴 보려고 딸의 그 미용실을 찾아간 그래도 겁니다. 엄마 마음이네요. 써먹해도 딸이 보고 싶었나 보다. 명절 끝나고. 아유, 그럼요. 그래 찾아간 거죠. 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그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이 헤어 이 미용 기술을 습득을 해가지고 미용실을 운영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딸인데 왜 딸하고 그 써먹했을까? 여튼 그 이후에 이제 딸이 결혼하면서 미용실 폐업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결혼하기 직전까지는 딸이 미용실을 쭉 운영했었나 봐요. 네. 그러다가 이제 미용실 결혼하고 폐업을 하고 사위하고 같이 여러 가지 했네요. 네, 노래방도 하고요. 예. 피자집도 운영을 하다가 근데 이제 아마 그게 다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한 몇 개월 전에 다시 미용실을 재개업해서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노래방 뭐 피자집 뭐 이런 데 해봤는데 잘 안 됐던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다시 미용실을 재개업을 한 거고. 네. 이제 그 집을 찾아간 거죠. 네. 그 미용실을 찾아간 거예요. 일산 풍동. 네. 근데 딱 갔는데 교수님 예. 불이 꺼져 있어요. 미용실 불이 꺼져 있어요? 그리고 셔터 내려져 있고. 근데 원래 이 딸이 생활력이 엄청 강하다면서요. 네. 쉬는 날, 공식적으로 쉬는 날 아니면 절대 안 쉰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딸이 문을 닫아놓으니까 엄마 입장에서 뭐 이거 무슨 일이 있지 않으면 딸이 문 닫을 리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걱정되잖아요. 전화 계속 한 거예요. 근데 네. 전화 안 받았대요. 그래도 전화를 안 받을 사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네. 계속 안 받았대요. 예. 그러니까 걱정되니까 이제 사위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사위한테 전화를 딱 받았는데 네 장모님. 근데 그게 아마 낮 12시 33분이었나 봐요. 12시 33분. 네. 그랬더니 그럼 제가 와이프한테 전화해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고 끊었어요. 사위는 그 뭐 제이모 씨예요. 이제 성을 좀 안 쓰겠습니다. 이 건은 32살. 네. 이 사람이 그러면 장모님 내가 아내 집사람한테 전화해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러고 이제 끊었어요. 네. 잠시 후에 전화해서 근데 장모님 제 전화도 안 받아요. 자기 전화도? 그러면 제가 아이 맡겨놓는 어린이집에다 전화해볼게요. 애들이 있으니까? 네. 어린이집에 전화해볼게요. 그러고 또 잠시 후에 전화 끊고 애들 어린이집에도 안 맡겼다는 거야. 애들 어린이집에도 안 맡겼대요. 원장 전화도 안 받는다는데요. 원장한테도 전화했는데 원장도 또 전화 안 받는다고 얘기한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일단은 제가 어머니 어디 계세요? 그 미용실 앞에 계세요? 그럼 제가 어머니 모시러 갈게요. 네. 이러고 이제 끊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이때부터 아마 찜찜했을 거예요. 어린이집에 애들도 안 데려갔지. 네. 남편 전화도 안 받지. 본인 전화도 안 받지. 원장이 또 전화해도 안 받지. 그러면 이거 어머니 찜찜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위 기다리면서 그 미용실 주변 그 근처에 슈퍼마켓 같은 거 있나 봐요. 네. 그런 데 가서 문 여는 거 뭐 이런 거 물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문 여는 거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아침부터 원래 문 열기 시작한 그 시간에 문을 안 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위하고 통화하고 나서 30분 뒤에 이제 그 사위가 거기 미용실 앞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같이 그 미용실에서 이제 어린이집이 좀 가깝나 봐요. 미용실 쪽에서. 네, 그래서 가까운 그 어린이집 쪽으로 먼저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확인한 거죠, 진짜 이제 장모하고 같이 가서 네. 사위하고 같은 대답이야. 없어요. 애들 안 데리고 왔다. 원장한테 물어보니까 원장도 내가도 전화해봤는데요. 남편분 전화 받고 내가 바로 전화해봤는데 안 받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있을 때는 딸이 살고 있는 그 원당 쪽에 주교동이라고 있대요. 네. 원당 쪽 주교동에 있는 아파트가 있다는데 네. 그 아파트로 이제 간 거예요. 그럼 집에 있나? 그러고 이제 사위하고 둘이 간 거예요. 네. 엘리베이터 타고 11층으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11층인가 봐요. 네. 단일 아파트래요. 딱 달랑 하나 하나 있는 동. 11층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게 네.
가면은 집은 보통 문이 닫혀져 있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는 누가 열어놔요? 근데 현관문이 열려 있는 데다가 여러분들 그 도어 스톱이라 그래서 왜 이렇게 요즘 노루발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왜 걸쇠 네, 문을 이렇게 연체로 고정시켜 놓기 위해서 걸어 놓는 거 있잖아요. 그게 딱 내려져 있다는 스토퍼. 거예요. 스토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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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내려져 있다는 거죠. 전 노루발 할래요. 노루발. 고의로 그러니까 이거는 열어놓은 것 같으네. 네. 그래서 현관으로 들어서자마자 이 사위가 딸의 이름을 막 부르죠. 딸의 이름을 부르니까 딸이 뛰어나왔지 그 안에서. 막 애가 울먹이면서 아빠한테 달려온 거예요. 걔가 2살짜리라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실에 누워 있는 엄마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엄마 머리맡에 딱 앉으면서 아가가 울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름을 부르니까 아빠한테 달려왔구나. 아이고야. 근데 엄마가 본 장면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자신의 딸 사망해 있었죠. 거실에 누워서 사망해 있는데 팬티가 내려가 있어요. 완전히 뭐 벗겨진 건 아니고 무릎 거의 근처까지 내려져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사망해 있는 거를 발견을 한 겁니다. 네, 이제 바지하고 그 아마 속옷 팬티가 같이 내려져 있는데 이제 엄마가 보기에는 그게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준 게 엄마가 이제 딸의 팬티를 올려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엄마가 딸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는 동안에 그 남편 제인 씨는 처음에는 딱 거실 그 모습을 보더니 털썩 주저앉았다가 이제 그 옆집에 가서 도움을 청했답니다. 옆집 문을 막 두들겨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좀 도와주세요. 왜 그렇게 옆집 가서 했을까? 뭐 경황이 그냥 본인이 없었죠. 하면 경황이 없어서. 그래서 그 이웃 주민이 119에다가 신고를 하네요. 일단은. 네. 그게 13시 50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엄마가 사위한테 전화 걸었던 이후로 1시간 한 20분 정도가 흘렀어요. 그래서 119는 출동을 했고요. 네. 뭐 119는 사실 사망이 확인이 되면 철수합니다. 네. 철수합니다. 그래서 119에서 다시 112에다 신고를 해서 네, 이제 지구대에서 출동을 한 게 2시입니다. 오후 2시요? 네. 그러면 당연히 지구대는 현장 보존하겠죠. 네. 현장 보존하고 바로 이제 위에다가 사람이 죽어 있으니까 보고하니까 고양경찰서 강력팀으로 이제 연락이 간 거고. 네. 그러면 강력팀하고 과학수사팀이 당연히 같이 출동을 하고요. 네. 그때까지 어머니야 뭐 대성통곡하고 현장에 있었겠지 뭐.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 그게 제일 안타까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제일 먼저 수사할 대상은 엄마와 이제 남편이 되겠죠. 최초 발견자 두 사람이. 네. 아이들은 뭐 사실 아직 너무 어리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집에서 사망했다면 이건 남편이 모르고 있었다는 게 얘기가 되나요? 네. 그래서 말이 되느냐, 너네 한 집에 살지 않았느냐 하고 최초에 남편을 의심했는데 예.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남편과 아내 별거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별거 중에 그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남편 의심하죠. 뭔 소리야 지금 당신 남편이 집에 죽어 있는데 저 아내가 죽어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몰라? 그러니까 추궁했겠죠 남편한테 바로 경찰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 두 사람이 지금 한 일주일 전부터 별거하고 있어요. 장모님은 모르시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한 일주일 전부터 별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저 큰딸, 5살 먹은 큰딸 데리고 저는 저 따로 나가서 고양동에 있는, 고양동에 우리 엄마가 그 모텔을 하시는데 그 옆에서 제가 기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내가 죽어 있는 거 몰랐다. 이건 말이 되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 남편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었던 게 그렇죠. 경찰은 그 전화해서 가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맞습니다. 남편이 일단은 전화를 그러니까 장모님이 전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내가 미용실에서 전화 왔죠. 미용실 앞에서. 네. 그럼 아내가 지금 애들도 그렇고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남편이 있었던 곳에서 기거하는 집에서 여기에 남편 여기 이제 일산 풍동 미용실인데 이 사이에 어린이집 있어. 어린이집도 있지만 그 아내의 집. 와이프 집이 원래 그 아내 집. 그러면 여기에서 미용실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들려서 아파트 들려서 어린이집 들려서 네. 이렇게 와도 되죠. 네,
궁금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집부터 찾아가는 게 많은데. 그렇죠. 장모님 내가 집부터 가볼게요. 네. 그게 맞지. 근데 장모님 미용실 갔다가 그다음에 유치원 갔다가 집에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연락 받았으면 여기서 집으로 제일 먼저 갔어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은 이렇게 가서 어린이집 가서 집을 맨 마지막에 간 거예요. 네. 역순으로. 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야 이거 좀 이상하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저 장모 만나러 가기 전에 중간 지점 안에 아파트 먼저 가는 게 맞지. 이게 좀 이상하다. 이때 경찰은 나름대로 이제 그런 의심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교수님 굳이 어린이집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린이집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어린이집 전화까지 해서 확인 다 했는데 장모를 데리고 또 어린이집을 또 간단 말이에요. 뭔가 집에 가는 시간을 굉장히 미룬 듯한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더더군다나 애들이 셋이 있대요. 그 집에 아들 하나하고 그다음에 2살짜리 딸하고 아까 아빠 품에 안긴 애는 2살짜리 둘째 딸이에요. 아들은 그거보다 더 어려요. 그리고 남편이 데리고 가서 따로 사는 거는 5살짜리고요. 그 5살짜리가 첫 딸이고요. 네. 그건 남편이 데리고 갔었고 네. 아빠한테 부르니까 가서 안긴 애는 2살짜리 딸이고 네. 그거보다 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어요. 자,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경찰이 의심을 딱 한 거예요. 장모님이 풍동에서 전화했으면 여기서 전화 받았으면 장모님 기다려보세요. 내가 집에 들렸다 갈게요 하고 아파트 들렸으면 게임 끝난 거예요. 거기서 발견했어야 돼요. 근데 일부러 발견 안 하려고 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경찰 입장은. 그렇죠. 이렇게 왔다가 거꾸로 어린이집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집에 가고 장모한테 죽어 있는 거를 확인시켜 준 것 같거든. 그러니까 경찰이 의심을 쫙 한 다음에 그건 의심뿐이죠. 일단은. 네. CCTV 수사해야지. 아파트니까. 그래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당연히 있죠. 그거. 그다음에 아파트 주변 CCTV 그다음에 아파트 그 더 큰 주변 뭐 탐문까지 하면서 네, 탐문까지 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아파트가 18층이래요. 18층 규모. 네, 근데 이제 한 동 있는데 주상복합 아파트. 그래 맞아. 주상복합 아파트 같으니까 이제 한 동이죠. 이렇게 달랑. 네. 그러니까 1, 2층이 상가고요. 네. 그다음에 3층부터 이제 18층까지가 주거용이니까 그렇게 됐고 한 층에 8세대가 산대요. 한 층에. 사건 현장은 11층이고요. 네. 11층. 네. 근데 이제 아파트 입구하고 상가 출입구가 다르대요. 근데 보통 다 이렇잖아요.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출입구는 아파트 상가 다 다르고요. 네. 그 아파트를 들어갈 때는 반드시 공동현관 그 자동문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CCTV 있는 거 맞죠. 네. 그다음에 이게 그 왜 도로 앞에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왕복. 네. 상가 1층 상가니까. 네. 그래서 그 번화가라서 유동 인구도 굉장히 많은 편이었대요. 그러니까 왕복 4차선 도로에 인접해 있으니까 번화가네요. 번화가. 맞네요. 대체로 저 주상복합 아파트가 번화가에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루발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현관문에 노루발 도어 스토퍼가 내려져 있어서 문이 50cm 정도 오픈됐다고 그래요. 50cm면 한 이 정도죠. 요 정도 오픈돼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집안에 불은 꺼져 있었고요. 네. 그럼 아이들은 아유 꼼꼼했겠는데. 그러니까 거실 TV는 켜져 있었다 이건데. 네. 거실 TV가. 이게 2살이 아들이고 3살이 딸이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린 건 맞아요. 네네네. 그러면 둘째가 3살인갑다. 네. 그리고 거실 TV는 켜져 있는데 3살 딸과 2살 아들은 거기서 이제 살아 있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엄마가 죽었다는 걸 인지를 못하니까 그것도 막 겨댕기면서 이거 던지고 저거 던지고 2살 3살이면 그럼 현장 훼손은 엄청 됐겠네.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이 2, 3살 아이들은 정말 엄청나거든요. 네. 발견 당시에 이 두 아이는 엄마 주변에서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고 있을 때 엄마가 죽어 있는데도 모르고. 이거는 TV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애들이 뭐 눌러서 켰을 수도 있어요. 애들 엄청 놀랬겠다. 불도 꺼져 있고. 이게 아이들 같은 경우 손 높이가 안 됐다 보니까 이게 킬 수가 없거든요. 저 리모컨 같은 거 막 눌러댔을지도 모르지. 자, 현관 기준으로 보면은 좌측에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서 그 집 구조가 왼쪽으로는 현관 쪽으로 붙어 있는 방. 이거 옷방으로 쓴대요. 옷방. 그다음에
옆에 이제 화장실이 있나 봐 이렇게 왼쪽으로. 네. 그리고 건넌방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주방이 있고 안방, 화장실 포함되는 안방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관과 주방 요거는 저 책장으로 구분돼 있고요. 현관 정면에 이제 거실이고 거실 넓게 거실에 죽어 있었죠. 네. 그래서 뭐 그 건너방에는 아까 옷방으로 썼던 그 현관방 말고요. 건너방에는 아이들 미끄럼 놀이방. 근데 여기에 서랍이 있었대요. 그 다 열려 있었다면서요. 네. 그럼 이거 절도나 강도? 네, 그래서 이제 서랍들이 열려져 있다 보니까 이건 물세큰일 수 있겠다라고 추정을 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바닥에는 진공 청소기. 청소했네. 그리고 이제 아마 거실 벽 쪽에 서랍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도 5단인데 이게 조금씩 다 열려져 있었대요. 그것도 물세컨이네요. 네, 근데 이게 그거 지금 미리 얘기해 주면 안 되겠죠. 네. 하여튼 건넌방에 있는 서랍은 2단인데 2단 장도 다 열려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서랍장은 5단인데 5단도 다 열려 있었고. 일단 그거 보면 물세컨으로 보이고. 네. 물세컨이 있다면 이거는 뭐 이제 우리는 이른바 이제 강도 내지는 뭐 절도범으로 볼 수도 있는데 여기 바로 나왔네 바로. 물세컨 위장 가능성이 경찰은 높다고 봤어요. 이유가 뭐죠? 이게 진짜 지지잖아요. 그런 게 조금씩 안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게 높이마다 다 달리 열려 있어요. 들쑥날쑥. 네. 이쪽은 완전히 뽑아져 있고, 네. 이쪽은 뭐 요만큼 열어놓을 수도 있고 들쑥날쑥인데 아주 균등하게 조금씩 열었나 봐요. 네, 이게 그리고 사람이 지졌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지진 거랑 안 지진 거는 아무리 위장하고 뭘 해도 지진 척해도 다 나와요. 맞아요. 거기다가 네. 여성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숨기는 데가 화장대 쪽이죠. 네. 화장대 서랍은 아예 뒤지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금품 목적으로 들어온 절도나 강도가 화장대 쪽을 뒤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겁니다. 네. 대체로 저 화장대 쪽에 돌반지라든지 이런 거 다 있잖아. 애들이 셋이나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강도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알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어디에 숨겨둔지 거의 다 알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몇 군데 안 열렸는데도 정확하게 포인트를 찾으면 우리가 이건 전문가다라는 걸 알지만 이게 대충 열려 있고 진짜 물세큰이 아닌 건 딱 보여요. 이 경우도 균등하게 열린 틈이 그러니까 뭐 20cm씩 나란히 열어놓고 다다다당 열어놓은. 그다음에 정작이 이 절도나 금품 강취 목적이었다면 돌반지 같은 거 보관하는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야 하는데 그걸 안 열었다는 게 좀 이상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아마 여기서 좀 의심했을 겁니다. 네. 경찰이 뭐 문 열어놨다고 다 물세컨이라고 단정하지 않거든요. 절대로 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거 아마 아무리 보셔도 흉내 내도 이거 안 돼요. 이게 있어요. 물세컨하고 그건 합니다. 네. 그리고 주방 이제 싱크대를 가봤더니요. 거기에 던일 담배 꽁초가 있어요, 교수님. 개수대. 네. 개수대에 던일 담배 꽁초, 제하고 꽁초가 있다. 네. 그리고 포도 껍질도 있네요. 네. 고추 꼭지도 있고. 그럼 여기 당연히 DNA 있을 거 아니에요. DNA 의뢰했죠 경찰이. 네. 여기서 또 의심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요. 주방 바닥을 봤더니 이제 거실이 아니고 주방 바닥이죠. 바닥. 거기에 피해자 가방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용물을 다 쏟아보고 던져놨더니 거기에 지갑이 나옵니다. 왜 그러면 금품강 지목 쪽으로 왔었으면 지갑을 들고 갔어야 되잖아요. 쏟았는데. 그럼 거기서 그 지갑 속에 현금도 있었다는데. 그대로요. 그럼 그냥 쏟은 거네요. 네. 물세컨으로 보이게 한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경찰은 생각했겠네. 네. 좋습니다. 그냥 뭔가 뒤집어 엎어놓은 느낌. 뒤집어 엎어놓은 거. 그래서 정황상 볼 때는 이것도 경찰이 볼 때는 현장을 위장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였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 피해자 가방 내에는 4종 담배가 있었는데 이 여성분이 흡연자래요. 그럼 싱크대에 있던 던일. 그러니까 그거 남편 그럼 당신은 뭐 피웁니까? 나도 4종 피워요. 근데 부부가 대체로 다 흡연을 같이 하면 한 담배를 피우더라고. 아 진짜요? 대체로. 왜 그러지? 뭐 주거니 받거니 하려니까. 주거니 받거니. 이 흡연자들은 자기가 피는 담배가 있어요. 꼭 그 담배만 피잖아요. 일부러. 그러니까 부부가 둘 다 담배 피는 경우에는 어느 순간 그냥 합쳐요. 동일종으로 그냥 합쳐요. 왜?
그래야지 떨어졌을 때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저 요전번에 내가 농담 삼아서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 담배 끊었다고 그랬더니 진짜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더라고. 거봐요. 저 자꾸 혼사길 막으시잖아요.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 담배 근처도 못 가는 사람이에요. 그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네. 하여튼 이거는 그 부엌 개수대, 싱크대 개수대에는 던일 담배하고 던일 담배재가 있다는 얘기는 거기서 피워서 버렸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꽁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피해자는 레종 담배를 피우는데 레종. 남편도 레종을 피워. 그러면 던일 담배가 개수대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범인이 피운 거예요. 그죠? 그럼 외부인이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외부인이 그게 이건 외부인이 들어온 게 명백하다고 이제 경찰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제 주방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방들을 봤는데 이제 그 피해자가 있던 그런 거실. 쓰러져 있던 거실. 네, 거기에 정밀 감식을 시작을 하는데요. 네. 이게 아마 그냥 일반 가정집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게 벽면을 따라서 소파가 있고요. 소파 쫙 이게 놓고. 벽면에 붙어 있겠죠. 그리고 소파 앞에 매트가 있는데 아이들 키우는 집에 매트 많이 깔아놓거든요. 예. 근데 그 위에 이제 피해자가 천정을 보고 누워 있는 겁니다. 머리는 현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아까 정면으로 들어왔을 때 거실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현관 정면에. 그다음에 작은 상, 조그만 상, 옷까지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래도 몸싸움 흔적보다는 애들이 어지른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네. 그 주변이. 매트 아래에는 피해자의 휴대폰이 꺼진 채로 있네요. 그렇다면 매트 아래에 피해자가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 눌려서 이렇게 아마 꺼져 있는. 그런데 그게 물에 젖어 있어서 전원이 꺼져 나간 것 같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 애들이 쉬했거나 애들이 뭐 유아용 물병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거는 당연히 디지털 포렌식 하기 위해서 수거를 경찰이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시신을 좀 보시죠. 네, 일단 검정색의 흰색 격자무늬 이렇게 서로 상의? 엮여져 있는 상의를 입었고요. 하의는 검정 트레이닝복. 반바지라며요. 네, 근데 이 반바지와 속옷이 그래서 허벅지까지 이제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분홍색 그 속옷이 내려져 가지고 중요 부위가 노출된 상태. 네. 그러면 이건 뭐 일견 보면 성범죄 목적의 범행, 강간 살해 뭐 이런 쪽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어머니가 이걸 올렸죠, 팬티를. 네, 얼른 올렸겠지, 사유라 있어도. 네, 그래서 아마 이거 이제 나중에 그 현장 사진을 찍을 때는 어머니한테 여쭤보고 그렇죠. 그 위치라든지 이걸로 해서 다시 재현해서 찍습니다, 그거는. 네, 그런 거. 당연히 이것도 성범죄 가능성이니까 지렉 채취하겠죠. 네. 지렉 채취하고요. 그다음에 겉옷 같은 경우도 봤는데요. 네. 그 안에 브래저. 상의. 네. 위에. 네, 브래저가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아래로. 이렇게 밑으로. 살짝 내려가서 유두가 노출 정도 돼 있는 정도였대요. 근데 제 생각은 그게 좀 이치에 안 맞더라고요. 저도 얼핏 보기에. 대체로 성범죄자들이 범행할 때는 위로 올려요. 네. 그렇죠? 이렇게 걷어 올리죠. 그렇죠. 그죠? 네. 근데 거꾸로 내려와 있었다? 그러면 젖주려고 그랬나, 애기? 애들 젖줄 때는 올리기보다는 내리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오히려 다 이렇게까지 다 내리죠. 아, 그렇습니까? 그게 또 나하고 다르네. 제가 5살 때까지 젖 먹었거든요. 아, 네.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기억이 생생해요. 밖에서 놀다가 젖 생각나면 집에 쫓아들어가 엄마 젖 줘 그래가지고 젖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엄마는 이렇게 진짜 지금 김유미 프로파일러 얘기한 것처럼 아예 한쪽 다 내려가지고 또 우리 어머니 때는 그 브레이저 같은 것도 별로 없었고 그렇죠. 네. 이렇게 내려서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딸 모유 먹였거든요. 모유를 길렀거든요. 우유 안 먹이고. 그런데 우리 저 집사람 같은 경우는 그 애기 그 딸 젖 줄 때 이렇게 올리지 않고 내리던데요? 네, 보통은 다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근데 이거는 내렸다? 네, 그러니까 사실 위에서 내리는 경우는 되게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뭐 모유 수유를 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아직.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직 이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지만 어쨌든 성폭행을 했다라기 보기에는 조금 더 부자연스러운 게 있죠. 어찌됐건 뭐 유두가 노출돼 있으니까 여기선 DNA 나중에 아마
네. 반드시 성범죄 의심이 가면 유두 쪽하고 목 부위, 귓볼 부위는 DNA 채취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나? 아이들 가능성이 있죠. 아이들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애들을 젖을 주려고 했거나 엄마한테 매달려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성범죄로 보기에는 브레이저를 아래로 내린 거는 팬티는 이렇게 밑으로 당겼으면 그 브레이저는 대체로 위로 올린단 말이에요. 제껴 올리는데 이걸 내려져 있었다 같이 동시에 다 같이. 그러니까 좀 부자연스럽게 본 것 같아요. 성범죄로 보기에는. 네.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현장에 가 있는 형사들한테는 이 작은 단서 하나도 엄청나게 중요하고 신경 쓰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내려 성범죄인데 브레이저를 내린다고 이거 많이 의심해요. 네. 하여튼 그러고요. 앞섭해 이 네. 앞섭해 타액으로 추정되는 흰 액체가 말라 비틀어져 있었대요. 그러면 어쨌든 성범죄에 대해서 너무 배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정액이 말라 비틀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네. 그래서 겉옷하고 앞선 부분, 그다음에 타액 추정되는 물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하고 유두를 또 DNA 채취를 합니다. 예. 저도 근데 성폭행을 한다고 그러면 팬티를 속옷을 무릎 정도까지 내리고 성폭행 않잖아요. 완전히. 네, 이게 벗기는 게 맞잖아요. 살짝 내린 거는 조금 이상하긴 하죠. 네, 이게 허벅지까지 내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진짜 약간 부자연스러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오른쪽으로만 오른쪽 허벅지 쪽으로만 내린 거예요. 오른쪽. 팬티 전체를 쫙 내린 게 아니고 오른쪽만. 그러니까 이쪽은 살아있고 이렇게 벗겨져 있는 거죠. 이건 그 상태에서는 성폭행은 절대 불가합니다. 네. 가능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은 성폭행한 이후에 그걸 다시 입히는 과정? 죽이고 다시 입힐 이유도 없을 거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이 이 현상 이것만 보고도 좀 의심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됐다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다 어색한 거. 그렇죠. 이상해요. 어색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물세컨이라고 하는데 딱히 물세컨 같지 않고. 그렇죠. 성폭행 흔적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또 너무 이치에 안 맞고. 이게 현장 가면 대충 감이 오는데 이 현상 자체가 보이는 게 너무 어색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뭔가. 맞아요. 현장 왜곡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말하면 인위적으로 현장을 꾸민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경찰들이 눈에는. 네. 근데 이제 애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로 이제 본 거죠. 애들이 주변에 있었으니까. 범행 도중에 이것이 중지됐다거나 그런 것도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애들이 깨가지고 막 울으니까 벗기다가 중단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후하게 생각한다면 경찰 입장에서 또 그런 쪽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신의 그 외상을 봤더니 목 부위에 굉장히 많이 집중돼 있었대요. 예. 그래서 아마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옷깃이 눌린 자국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겠죠. 옷이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로 누르면 여기 눌린 자국에 이 옷깃에 자국이 남죠. 네. 그래서 액살이구나 액살.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부검 전이긴 하지만 딱 봤을 때 액살일 가능성이 크고요. 턱 밑에, 그다음에 목 여기에 걸쳐서 멍이 들어있대요. 그다음에 까진데 표피 박달도 있대요. 네. 근데 이 목 부위에 상당히 광범위한 어떤 이 피하 출혈과 표피 박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액살이라면 손으로 이렇게 액살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흔적도 나오고 그거 보면 알아요. 네.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습니다. 네, 넓다는 얘기는 목을 발로 밟은 것 같아요. 네. 현장을 많이 본 분들은 이걸 대충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액살인 것 같은 게 일혈점이 보였고요. 눈에 일혈점 까보니까. 네. 그러면 액살 맞죠. 경부압박 질식사.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혹시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목을 잡으면 갑치 이렇게 잡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손하고 그다음에 경부 여기서 이제 일단 뭐 나올 수 있나 보다 보니까 미세 증거물 이제 채취를. 그러니까 목이라든지 손에서. 네. 근데 거기에 섬유가 있었대요. 손하고 이 목에 의외로 육안으로도 볼 정도의 그 섬유가 꽤 있었던 모양이에요. 묻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저희가 볼 때 이렇게 돋보기 같은 걸 이렇게 확대해서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육안으로 딱 보인다라는 건. 그럼 상당히 많이 묻은 거예요. 직장온도 쟀겠죠? 네, 처음에 쟀더니 33.4도였습니다. 근데 실내 온도가 30.3도예요.
그러면 사망한 지 얼마 안 된 거네. 네, 이게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모리치 공식. 네. 그래서 이게 근데 그래서 공식에 대입을 해요. 근데 변수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모리치 공식이라는 걸로 하니까 그냥 참고로 알기만 하십시오. 이게 직장 온도하고 이게 사망 추정 시간 대입하는 게 모리치 공식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망 추정 시간이 나왔죠. 네. 그래서 이 모리치 공식에 의한 거는 6시간 4분 정도 경과를 했다고 나와요.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공식에 대입하니까 네. 모리치 공식에 대입하니까 6시간 4분 됐다. 사망한 지. 네. 근데 여기서 딱 보니까 집이 남양이더라고요. 남양. 그러면 이건 6시간 4분으로 단장 못 져요. 네. 왜냐하면 실내 온도가 분명히 더 올라갔을 그렇죠. 거예요. 낮 동안에 또 네. 뜨거워졌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더 빨리 부패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됐을 텐데 그럴 때는 우리가 직장 온도뿐만 아니라 또 시체 경직 상태도 그렇죠. 보잖아요. 차라리 시체 경직으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수 있어요. 그때는 원래 그 관절 쪽이 제일 빨리 경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풀어져요. 그렇죠. 네. 풀어져요. 근데 이걸로 이제 팔하고 이제 관절 쪽에 이게 경직이 풀어지는 걸로 봐서는 12시간 전후? 6시간 4분보다는 12시간 전후에 사망했을 개연성이 더 높다. 네. 그래서 이제 사체 경직 쪽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본 거네요. 네. 네. 매트 위에서 시신을 이제 이동을 하고 났는데 거기 또 다른 게 나와요. 말보로 담배 하나가 또 나와요. 담배꽁초 하나가. 그럼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말보로 담배꽁초가 하나 더 나와요. 그리고 거실 소파 위에 담배째 탄화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소파 위에 담배를 이렇게 놔두면 소파가 타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탄화근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그러고 담배가루도 있고. 네. 그럼 맞아요. 조금 전에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말씀하신 것처럼 주방 개수대에 던이라고 담배째 있었죠. 네. 그 다음에 거실에 말보로 담배가 있어. 네. 그러면 담배는 각각 다른 사람들이 핀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말보로도 피고 그 던일 피우고 이러지 않아요. 그런 거 봐서는 이거는 두 사람 이상이 침입했다고 봐야 돼요. 만약에 누군가 침입을 했다면. 네. 그래서 뭐 이제 추정하기로는 아무데나 버렸잖아요. 사실 그래요, 맞아요. 개수대 버리고 소파 위에다 버리고.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이 초대해서 방문해서 하기에는 너무 개수대 누가 버려요. 그다음에 소파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다는 게 말이 돼요? 담배를? 근데 저는 교수님 여기서도 좀 이상한 게 범인이 와서 담배 피우고 수거를 해가지고 그걸 갖고 넣고 가나? 모르겠다. 수거 뭐 멍청한 도둑놈들은 놓고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멍청한 도둑놈 강도범일지도 모르겠지. 여튼 여기서 경찰들 입장에서는 각각 다른 종류의 담배가 두 종류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범인이 2명 이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네. 판단했고 그 다음에 아무데나 버렸으니까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다. 이건. 네. 이것까지는 경찰이 인식한 거예요. 네. 족적은요? 근데 족정이 진짜 이상해요. 족적. 이게 거실이든 방이든 2인 이상이면 많이 나와요. 족적은. 근데 안 나와요. 사람이 날라다니지 않으면 족적은 나옵니다. 어떠한 형태로건. 네, 뭐 신발 벗어서 범인이면 신발을 벗었겠어요? 신발 신고 들어오지. 절대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범행하고 다시 신고 가는 강도범 절도범 없어요. 그렇게까지 담배까지 확 버리는 놈들이. 네. 그런데 족적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CCTV에 나선 사람이 올라가는 것들이 찍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그 정도 되면 2명 이상이라고 판단됐다면 당연히 그 엘리베이터 CCTV에 찍혀야 돼요. 네. 그 두 사람이 찍혀야 돼요. 이제 그거 아마 경찰이 확인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담당 형사한테 직접 들은 얘기를 그냥 그대로 썼어요. 담배꽁초 수거 작전에 들어갔어요. 이게 혹시라도 주변에서 담배를 폈었으면 왜냐하면 범인들이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네, 범인들이 탐색하거나 자기네들이 작전 회의를 하거나 초조하면 기다리면서 담배를 필 수도 있거든요. 골목길에서도 피고 아파트 입구에서도 필 수 있고 그거 던진 거하고 집에서 발견된 담배꽁초하고 대조세 같으면 그 범인 동선 나와요. 대기 네. 그 시간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수백 개를 수거했대요. 담배꽁초를 수백 개. 네. 그래서 국과수에 의뢰했는데 욕 무지무지하게 얻어먹었대요. 국과수에서. 되게 싫어해요 국가수에서. 수백 개를 보내는데 국과수에서 얼마나 열받겠어요. 욕 엄청나게 얻어먹었다고 담당 형사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담당 형사님들도 던이라고 말보루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던일 말보루 피우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거. 던일 말보루 하여튼 수백 개를 보내서 감정. 그래서 하여튼 현장에서 발견된 그 던일 말보루는 하여튼 감정 의뢰를 하고 네. 한편 이제 형사들 다 동원해갖고 그 인근에 있는 데서 이제 담배꽁초라는 담배꽁초는 다 주워 모이에요. 나 진짜 이거 상상돼요. 그 한때는 그 비닐팩 같은 거 들고 이렇게 그래요. 그거 주스로 댕겼잖아요. 우리 엄청 주웠잖아요. 이 핀셋으로. 담배꽁초 엄청 주스로 댕겼죠. 그 죽고 있으니까 그 전에 어디서 그러더라. 내가 열심히 죽고 있으니까 어떤 할머니가 오시더니 내가 한 가지 줄게. 그래서 담배 한 가지 주시더라고. 진짜요? 거지 새끼인 줄 알았나. 참,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담배꽁초 보내면 이건 감정 의뢰 보내면 국가수 짜증 엄청나죠. 그것도 수백 개씩 보내봐야 열 팍팍 받지. 막 신경질 있는 대로 다 내요 진짜. 맞아요. 근데 어쨌든 형사 입장에서는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놓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노력이지만 또 국가수 입장에서는 그래요. 보낼 수밖에 없어요. 네. 국가수한테도 죄송하죠. 네. 자, 탐문도 시작됐죠. 네. 그런 남편과의 사이를 일단은 봐야 되잖아요. 어쨌든 남편이 의심스러운 대상이기도 하니까 7년 정도 연애했대요. 근데 애가 생기면서 아까 이제 5살 때 딸이 생기면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좀 더 자세히 뭐 설명하면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아마 예전에 노래방에 조금 일을 했었나 봐요. 도우미 형태로. 네. 그때 이 남편을 만나가지고 아마 이제 사귀고 애가 생기는 바람에 이제 결혼한 것 같은데 그게 한 7년 걸렸던 것 같고요. 네. 고부 갈등이 심했다고 그래요. 모텔 하시는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그래서 냉온 관계가 계속 유지됐나 봐 남편하고. 이게 부부간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가 불편하면 남편하고 관계도 참 불편해져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앞에 왜 우리가 피자집도 했고 또 무슨 그 뭐였지? 노래방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최종적으로 2012년 그러니까 1년 전쯤에 피자집을 다 정리를 했대요. 장사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는 미용실하고 그다음에 남편은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하고 있었대요. 남편은 공인중개사 하려고. 네. 근데 이제 주변 얘기에 따르면 아내 되시는 분이 이 덩치도 커요. 170이 훨씬 넘어요. 그리고 몸도 좋고 거기에다가 성격도 활달하고 좀 기가 센 편이래요. 이른바 얘기하는. 근데 남편 같은 경우는 아주 소심하고 작대요. 체구도. 그리고 왜소하고 주변에서 아주 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경찰은 이거 반드시 가서 확인합니다. 그렇죠. 사망한 사람 성격이 어땠어요. 또 남편 되는 사람 성품 어땠어요.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거 연관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부부가 최근에는 조금 안 좋았나 봐요. 경제적인 문제죠? 네. 그래서 갈등이 조금 심화가 되면서 7일 전에 남편은 5살 된 딸을 이제 데리고 이제 집을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하는 모텔 옆에다가 집을 얻어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딸하고 둘이. 그러니까 지금 별거 중인 거죠. 별거 중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남편 물어보니까 언제 그러면 최종적으로 아내하고 만났느냐 물어봤더니 전날이에요. 전날. 네. 22일 날 같이 식사했대요. 집에 가서. 9월 23일 날 우리가 12시쯤에 이제 부재를 확인했는데 그 전날 22일 날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밤 10시에 그 아파트로 갔다네요. 아내가 있는 아파트로 큰딸을 데리고 가서 삼겹살 구워 먹었대요. 좀 늦게 드셨네. 10시. 삼겹살 구워 먹고 밤 12시에 딸 데리고 나와서 운전해서 자기는 집으로 갔다. 술은 안 먹었다. 고기만 구워 먹었다. 그리고 분위기 좋았다. 이게 남편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남편이 그 전날 본 겁니다. 아내를. 네. 근데 남편이 귀가후에 나 문자를 보냈다. 귀가하고 나서 집에서. 네. 그래서 00시 51분 중에 잘해보자. 별거 중이니까. 네. 라는 문자도 보냈다. 거봐라. 그게 사이 나쁘지 않았다. 그 얘기네. 네. 그러면 경찰은 이게 사실인지 이제 확인하죠. 네. 동선 보겠죠. 남편의 동선. 네. 확인 시작해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CCTV 봐야지 일단은. 네. 실제로 그 시간대에 아내 아파트로 들어갔는지. 네. 그러니까 00시경에 이 남편이 딸하고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는 게 나오네. 네, 이제 가려고 집에. 네. 그러면 22시경에 갔으니까 삼겹살 구워 먹고 밤 10시에 가서 삼겹살 구워 먹고 이제 2시간 후에 딸 데리고 다시 이제 나오는 거네. 네. 그 엘리베이터 타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맞긴 맞는 것 같아. 이 사람이 말한 대로 00시경에 딸 데리고 집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화면을 경찰이 봤어요. 어떻게 나와요, 화면이? 화면이요. 네. 딱 문이 다시 한 번 열리나 봐요. 네. 딸이 먼저 타고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니까 딸이 먼저 타고 잠시에 이제 근데 딸이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거예요. 아, 엘리베이터가 열려서 딸하고 남편하고 탔어. 근데 조금 있더니 다시 딸이 나와. 네, 그리고는 이제 집 있잖아요. 집에다가 네, 손을 다 흔들어요. 엄마한테. 네, 그리고는 엘리베이터를 타요. 다시 타. 네. 그건 인사하는 거네, 엄마한테. 바이바이 그거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남편이 한 얘기는 거의 맞네요. 밤 10시에 삼겹살 구워 먹고 밤 12시에 딸 데리고 집에 갔다. 그리고 저 문자도 집에서 보냈다. 거의 맞잖아요. 문자도 확인했겠네요, 그러면? 네. 예. 거기에 문자 보니까 예. 내년에 45평 임대 아파트에 입주 예정이니까 합쳐서 살자. 라고 하는 문자를 아내한테 보낸 거고. 남편이 자기가 문자 00시 51분경에 했다고 그랬잖아. 잘해보자 그 소리예요, 남편 입장에서. 네. 그리고 또 아까 엘리베이터 사진 보니까 남편도 비닐봉지 들고 애들 그 물건 들어있는 그 비닐봉지 들고 서 있어요. 네. 그리고 딸은 바이바이 하고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이거. 네. 그러면 남편을 의심할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저 같으면 의심되는 게 혹시 딸한테 그 일부러 시킨 건 아닐까. 이제 이거 봐야죠, 그건. 네. 그래서 이제 딸한테 그걸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손 흔든 큰딸 5살 아이한테 너 그날 엄마한테 진짜 손 흔들었어? 그랬더니 현관에서 엄마가 얼굴을 찡그린 채 손을 흔들어 줬어. 그래서 내가 빠이빠이 하니까 엄마도 같이 흔들어 줬다. 얼굴 찡그리면서. 네. 그럼 맞잖아. 네. 구체적으로 진술했네. 이거 엄마가 얼굴 찡그린 것까지 표정까지. 네. 5살짜리 아이가. 네. 그러면 이거는 이 남편이 가고 난 이후에 아까 던일 말보로를 피우는 범인 2명이 그 집에 침입해서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남편은 일단 그 의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럼 그때 문이 닫혔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아내가 문을 닫았겠죠. 닫았겠죠. 근데 현장에는 문이 열려 있었죠. 발견될 때는. 네. 그러면 이제 그 주변 사람들 중심으로 탐문을 해서 물어봐야지. 그 시간대 혹시 네. 늦게 귀가한 사람들이 네. 그 집 문 열려 있었나 닫혀 있었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 목격자 하나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술 먹고 귀가한 고교생이 맞아요. 네, 고등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옆에 사는 놈. 옆에 사는 고등학생이 무슨 술을 먹는 놈 시키. 네? 02시경에 지가 귀가할 때 문이 닫혀 있었대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분명히 문제 없는 것 같고 아침에 보니까 열려 있다고 이렇게 진술을 해버렸어요, 얘가. 그런데 또 다른 진술한 사람이 또 있어요. 우유 배달이나 신문 배달하는 분들. 그분들은 아닌데요. 술 먹은 고등학생 말하고 달라요. 그 전에 이미 오픈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각각 달라요. 이게. 아마 그러면 우유 배달 하시거나 신문 배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4시쯤이나 5시쯤에 배달을 하잖아요. 그때도 문이 열려 있었다는 얘기고 이 2시정에 귀가했던 이 남학생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닫혀져 있었는데 내가 아침에 보니까 열려 있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체면은 그 술 먹고 귀가한 고교생. 그렇다고 이웃 주민이라고 합시다, 그냥. 인근 이웃 주민. 네, 이웃 주민을 했는데, 근데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게 술 취하고 나서 법체면하면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네, 이건 하나 많아요. 이거. 네, 왜냐하면 본인의 기억 상태 자체가 인지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해서 이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 아닌데 아니나 다를까. 헷갈려 하면서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진술했던 대로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또 나도 헷갈려서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술 드셨으니까 헷갈리죠. 네. 그러면 이제 아래층 위층 거주자 또 조사를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범행이 일어나면 무슨 소리 들릴 거 아니에요. 네. 새벽녘에 쿵쿵하는 소리가 들렸고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네. 그럼 이거 새벽 시간이 범행 시간일까? 그런 얘기가 또 있어요. 새벽녘에 쿵쿵 소리가 들리고 근데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근데 애들이 쿵쿵 댔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도 하여튼 이건 새벽이 범행 시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경찰은 그 아파트의 성범죄자 그다음에 추석 연휴에 그 인근에 다니러 온 친인 사람들의 그 주변 친인척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인근에 고시텔이 몇 개 있대요. 고시텔에 있는 사람들, 전과자,
그 전자발찌 착용한 놈들. 뭐 이런 놈들까지 다 탐문을 해서 고생길이 시작된 거죠, 경찰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고시텔 거주자라고 해서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모텔도 해요. 네, 그 모텔도 있다면. 하고 가끔 이렇게 고시텔로 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고생길이 시작돼서 막 탐문하고 난리를 치는데 이제 부검이 나오죠. 네. 부검 이제 언제 했어요? 9월 24일이니까요. 그 발견된 다음 날에 한 거죠. 예. 그래서 피해자는 38살. 예.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78cm에 74kg. 여성치고 178. 우리 딸이 178인데 어, 큰 키거든요. 네. 스면은 나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여성들이 178. 힐 같은 거 신으면 그러면 진짜. 거기에다가 178의 건장한 체격에 74kg이에요. 그럼 여장군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일혈점은 그 육안으로 1차 감식할 때하고 똑같아요. 일혈점 나왔고 턱 아래 표피박탈 넓게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 좀 심한가 본데 예. 경부 좌측에 있는 갑상용골이 있는데 골절됐어요. 네. 그리고 흉부 이 가슴 쪽에 피하 출혈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늑골이 부러졌어요. 그럼 교수님 이거 갈비뼈가 밟은 겁니다. 좌측 6번에서 8번. 네, 우측 3번에서 7번 늑골이 골절됐고요. 네. 흉골 여기 네. 흉골도 4번에서 5번 그 골절 보이고 있고요. 그럼 이거 폭력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는. 밟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늑골이 골절됐다면 간도 파열됐어요. 이거는 밟지 않으면 간 파열 안 돼요. 췌장도 파열됐어요. 위간 인대도 파열됐어요. 위하고 간 사이에 그 인대까지 파열이 됐어요. 이거는 복부 손상하고 경부 압박 질식사 소견이 나온 겁니다. 사인으로. 이거는 정말하면 밟았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아주 우리가 단서가 될 만한 게 하나 발견이 됐는데요. 위 내용물입니다. 야, 이건 중요하죠. 네.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거는 중요하죠. 네, 포도 과육, 씨, 참깨, 육류, 풋고추, 고추씨, 양파, 밥알, 당근, 무입. 얘가 소화가 거의 되지 않았대요. 우리 늘 말씀드렸죠. 소화는 일반인인 경우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일반인인 경우면 6시간에서 8시간이면 소화돼요. 네. 그런데 그대로 있다면 그냥 식사한 지 얼마 안 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전혀 소화 안 됐다면. 남편의 말에 따르면 그럼 10시에 삼겹살 구워 먹었으면 네. 그러면 자기는 12시에 갔다 그러면 소화가 2시간 정도 됐어야죠. 그러게요. 근데 거의 그대로 범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이 12시에 딱 나가자마자 바로 뛰어들어갔으면 그래서 범행해서 죽였으면 2시간치 소화가 됐어야 돼요. 그죠? 네. 또 뭐 좀 기다렸다 갔다고 하더라도 서너 시간이 됐다면 서너 시간만치 소화가 돼야 되는데 위내용물을 보니까 그대로 그냥 원위치 그냥 원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소화가 전혀 안 됐다? 네. 그러면 이거는 사망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게요. 여기서부터 경찰이 사실은 제가 통화할 때 이때 위내용물이 나오는 순간 솔직히 얘기해서 남편을 그냥 범인이라고 생각했대요. 그 강력 그 팀 몇몇 형사들은. 네. 그러나 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면밀해야죠. 그다음에 성폭행 부분 봐야 되겠죠. 정액 반응 음성입니다. 음성이죠. 네. 그럼 이제 그 아까 앞섭해 뭐 정액 비슷하게 말로 비틀어진 거, 네. 그다음에 유두에서 DNA 유출한 거, 네. 이거 다 이거 보니까 애들 DNA네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수유했을 가능성이 크네요. 브레이저 이렇게 내려간 거는 수유한 겁니다. 성범죄 같으면 사실 올리거든요. 그러니까요. 내린 거는 애들 수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두에서 애들 타액이 나온 거죠. 그리고 되게 꼼꼼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건 현장에서 아까 소파에 그 담배가 피던 담배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탁에. 네. 그래서 그 타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담배를 피다가 거기 올려놨다라는 거는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배를 그렇죠. 미처 필 수가 없으니까. 놓은 거예요, 그냥 소파에. 네. 그러니까 소파가 누르면서 탔겠죠. 네. 네. 그게 탄화 실험이라고 그래요, 그게. 네. 이 누른 정도를 가지고 담배꽁초를 놨을 때 이 가죽 소파가 누른 정도를 가지고 탄화 실험을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인지 그 경과 시간이 나와요. 그게 8분 나왔어요. 네. 8분. 그렇다면 담배에 불을 붙여놓고 놓고 8분 동안 뭘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담배 공초는 매트 밑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개수대에.
방화 목적은 분명히 아닌 거고요. 네. 그리고 근데 참 특이한 게 내가 성범죄를 하러 왔어요. 제가 강도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굳이 와서 막 위장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데.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니까요. 위장. 근데 전 담배를 폈는데 매트 밑에다 놔놨다? 이상해요. 네. 뭔가 이상해요. 휴대폰 복원했습니까? 네. 사이버 틈에서 하겠죠? 네. 근데 그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이 전날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아이들이 장난으로 찍은 것 같은 마구 들렀구나. 애기들이 막 들고. 이게 포커스 날아간 것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진밖에 없었대요. 예. 과수팀은 이제 또 어떤 수사를 이제 시작했어요? 아까 그거 미세 증거 하는구나. 네, 아까 목하고요, 경부하고 피해자의 손에서 미세 증거, 육안으로 가능한 미세 증거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남편한테 혹시 그날 착용했던 옷 좀 네. 제출해 줄 수 있겠냐라고 했더니 알겠다. 그래서 거기서 제출 받아서 이때 이미 남편 의심하고 하는 거네요, 이제 그죠? 네. 그랬더니 그 남편이 제출한 게 보라색 티셔츠, 반바지, 양말. 근데 그때 CCTV에 착용했던 거랑 똑같이 제출했대요. 같은 옷이죠, 뭐. 네. 근데 안타까운 건 이미 빨았다고 하더라고요. 하하. 이미 다 빨아버렸다? 네. 그런데 하나 또 다른 게 나왔죠. 네. 경찰 그렇게 물렁하게 보면 안 되죠. 네. 그때 양말을 제출을 했는데 색깔 있는 양말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CCTV 상에서 딱 보니까 이거 흰색인데. 흰색이에요. 네. 아니 왜 그때 양말 제출 안 하고 흰색 양말 제출했습니까? 그랬더니 죄송해요. 지금 착하게 썼나 봐요. 라고 이제. 이게 경찰하고 일반인의 다른 점이에요. 네. 이 사람은 그래 CCTV에 찍힌 거 내가 보라색 티셔츠 입었고 반바지 뭐 입고 갖다 주면 되겠지 뭐. 밑에 실은 양말까지 경찰이 확대해서 볼 거라고 생각 못 한 거예요. 네. 근데 집단에는 아무 색깔 있는 거 갖다 준 것 같은데 옷은 다 빨았겠다. 근데 네. CCTV 상에 흰색이야. 그러니까 착각했다고. 이것도 추궁당했을 거예요. 남편. 네.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 있는 애기들 둘은 목격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유 근데 이게 힘든 일이에요. 네 이게 막내 아들 같은 경우는 2살이니까 뭐 거의 불가능할 거고요. 둘째 딸 정도는 한 3살 됐으니까. 네. 그래서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봤어? 전 이렇게 질문하는 건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데 이게 프로파일러하고 심리학 전문가 도움 요청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물어봤다는 게 결론은 이렇게 물어봤지만 다른 접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렇겠죠. 네, 제가 섣부른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봤어?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들이 그럼 이제 어제 싸운 거여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 시간 개념이 명확하지 없어요. 애들은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봤어 하고 그러면 2살짜리 3살짜리는요 일주일 전에 싸운 것도 봤다 그래요. 네. 언제 싸웠냐는 몰라요. 시간 개념 절대 없습니다. 애들한테는. 애들한테 조사할 때 이거 우리 수사관들 후배들 이거 뭐 다 알겠지만 이거는 정말 명심하십시오. 맞아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런 간단한 사실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애들 진술 받고 실수한 사례가 엄청나게 많아요. 맞아요. 저도 실수를 해봤어요. 이게 애들 키워보면 아실 거예요. 애들은요 날짜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시간 개념 전혀 없어요. 그거 생기는 것도 한참 뒤에서 한 5-6살 생기고요. 7살 돼도 아이들이 이게 며칠인지는 잘 몰라요. 몰라요. 네. 몰라요. 빨간 날도 뭐 빨간 날 이게 쉬는 날 아까 어떤 누군가의 행동으로 기억하지. 몰라요.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거든요.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봤냐고 물어보면 얘들은 어제 3일 전에 본 것도 보긴 본 거니까 봤다고 그래요. 근데 언제 봤냐고 그러면 시간 개념 없어서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어봐도 큰 의미 없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경찰이 오직 답답하면 프로파일러 아동 심리학 전문가 도움 요청해서 물어보기까지 한 건데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의미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게 가장 필요해서 물어봤을 그렇죠. 수도 있겠지만 좀 다른 걸 물어봤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조금 합니다. 네. 네. 그다음 무슨 수사가 들어갔어요? 통신 수사, 금융거래 수사 당연히 하죠. 피해자나 남편이나 다 같이 하겠죠. 네. 왜냐하면 보험 가입. 그렇죠. 보험 수령 목적 범행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보니까 부엌은 총 1억 정도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이거 작은 금액이고 결혼 전에 가입한 거래요.
그러니까 보험 관련 보험 목적 어떤 그 범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채권 채무라든지 뭐 이런 거 따져보려니까 목돈 뭐 주고받고 채권 채무 뭐 이런 거 없더라는 거예요. 깨끗하고 그다음에 뭐 통화 내역도 거의 두 사람이 없대요. 거의 통화를 안 했으니까 네.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될 만한 것들이 거의 없었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이 그러니까 남편이 혹시 좀 이상한 낌새가 있지 않나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현재 그 어머니 모텔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현 주거지 주변으로 CCTV 분석을 했대요. 그렇죠. 남편 쪽에도 이제 해보겠지. 그날 실제로 들어갔는지 이런 것도 따져보겠지. 몇 시에 출발했는지. 그렇죠. 뭐 그게 이런.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차량 차- 갖고 다니니까 그래서 차 이동한 거, 외출한 거, 뭐 특이한 행동이 있었나 다 봤는데 별거 없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이런 때 이제 다시 저 최초 발견 당시 CCTV 또 분석해 보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 네. 이거 원점 수사입니다. 이거. 교수님 항상 얘기하는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원점. 원점 수사. 네. 23일 날 사건 신고 직후에 이제 이 남편의 태도를 본 거예요. 네. 아까 교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왜 자기가 신고를 하지? 옆집에 가서 신고를 하지? 하는 거, 부탁을 했을까? 근데 그랬더니 충격 때문에 그랬다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는 게 이제 갔을 때 보였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현관 앞에서 대성통곡하면서 땅바닥을 치고 남편이 난리를 주게 하고 수사를 하는데 지장을 받을 정도로 슬퍼했대요. 그랬던 남편인데 여기서 이거 반전이 나와요. 이게 관찰력의 승리입니다. 수사팀이 다시 돌려서 엘리베이터 안을 다시 살폈어요. 그랬더니 신고해놓고요. 네. 경찰관들이 도착하기 전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태연히 거울 봐요. 그렇게 울고불고 하는 사람이 이거 아직 울기 직전이지. 수사팀이 도착하기 전이니까. 근데 울기 직전에 거울 태연히 살펴보고 머리도 가다듬어요. 그리고 수사팀이 딱 들어오니까 땅바닥에서 굴르고 난리가 났어요. 감정 변화가 순식간에 그렇게 바뀌어요. 경찰이 오니까 갑자기 더 슬퍼진 거예요. 이 사람은. 대성통곡을 할 정도로. 이거 어떤 느낌이겠어요? 싸하죠. 이거 마지막에 내가 이제 설명드린 그때 김재기 형사 저 통화했던 그 김재기 형사가 이거 보는 순간 이 새끼 남편 범이냐? 자기는 5만% 확신했대요. 네. 맞아요. 자기들이 도착했을 땐 난리 버거지를 치면서 울어가지고 수사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어려웠는데 다시 원점 재수사하면서 CCTV를 돌려보니까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신고해놓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머리 가다듬고 씩씩거리고 히 웃는 거 이런 게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는 순간 이 새끼 쌩쇼하네 이거. 왜 경찰 보고 더 슬퍼져?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을 조금 그러게 말이에요. 의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 너무 충격받으면 대성통곡도 안 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현장을 가면 실감을 나는 경우가 그때 당시가 아니에요. 맞아요. 보통 좀 시간이 지나면 맞아요. 이게 확 감정이 오는데 그 현장에서 대성통곡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본 적도 없고요. 현장 나갔을 때. 맞아요. 근데 네. 여기는 뭐 난리였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참 여기서부터 이제 경찰은 뭐 거의 확고하게 신념 갖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가졌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남편하고 아이들을 분리해 가지고 그 수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경찰이 압박 들어가는 거 이제 남편도 감 잡잖아. 네, 네. 양말 그 가짜로 제출해갖고 추궁당하고 왜 빨았냐고 추궁당하고 이제 뭐 이미 엘리베이터 다시 검토하는 것도 다 보이고 그러면 이거 내가 범인으로 나중에 검거되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되면 애들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막아줘야 돼요. 분리시켜야 돼 애들하고. 그렇죠. 이거 네. 잘해야 돼요 경찰이. 이런 거 잘해야 돼요. 근데 이거 당장 아이들을 누구한테 맡기지? 이거는 이제 굿네이버스 돌봄 그 저게 있대요. 그거 주선을 받아가지고 굿네이버스 이 돌봄 주선으로 애들을 좀 분리를 일단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찰 형사분들도 좀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럼요. 굿네이버스 돌봄 거기에다가 요청하면 한시적으로 이렇게 맡아주기도 해요. 네. 남편하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잘한 겁니다. 애들하고 남편 딱 분리하는 거는. 이건 맞아요. 이미 남편을 용의자로 봤다는 소리예요. 네. 그리고 아이들도 좀 더 분리되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요. 네. 이거는 분리하는 건 참 이건 슬기롭게 잘한 겁니다. 분리 딱 하고 바로 이제 그 애들 맡겨놓고 자 컷함 실시하죠. 이제 컷함. 당연히 컷함 들어가죠. 네. 뭐 당연하게 거짓 반응이 나왔어요. 죽였나요 위해서 거짓 반응 나왔어요. 죽였나요 위해서. 이게 그때 거짓말 탐지 얘기하면서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핵심적인 질문들이 있는데 그게 죽였나요 왜요? 살인 사건에서 죽였나요? 따다다다다다. 거짓 반응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 경찰은 이런 범인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직접 증거 나올 때까지 이 사람은 이제 미행해야지 24시간. 네. 이게 더 진짜 힘들어요 이거. 근데 10월 1일 날 네. 네. 그 국가수에서 미세 증거 분석 결과가 미행 이제 살살 하고 있는데 네. 어디 도망갈까 봐 계속 미행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국가수에서 이제 온 거예요. 네. 피해자 목 손에서요. 제이가 입었었던 티셔츠에 반팔 티셔츠 그거 섬유와 네, 보라색. 네. 그거하고 유사한 미세 증거물이 섬유가 나온 거예요. 그럼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남편 옷까지 잡았는 거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이랑 같이 밥을 먹었고 남편이랑 같이 접촉을 했는데 그럼 묻어서 나올 수도 있죠. 라고 하지만 그 미세 증거가 사실 손과 목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육안으로 볼 정도로 많이. 그게 접촉이 어느 정도 접촉을 해서는 생기지 않아요. 맞습니다. 육안으로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까 네. 육안으로 볼 정도로 나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게. 네. 그럼 이건 볼 것도 없이 남편 의심하죠. 네. 경찰이 소환하죠. 네. 더 이상 이제 24시간 어떻게 또 따라댕겨. 그래서 10월 3일, 그러니까 국가수의 결과가 나온 이틀 뒤인 10월 3일 날 이 남편 제이를 소환합니다. 네, 뭐 당연하죠. 뭐 전 안 죽였는데요. 라고 했겠죠. 증거 제시이지 그러면. 네. 보니까 이제 몇 하나하나. 가지 이제 이게 있어요. 보세요. 네, 딱딱 가갑니다. 뼈 때리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씩 다 모아놨던 그렇죠. 거. 아니, 발견 당시 왜 장모한테 미용실 가기 전에 중간에 위치한 집에 가서 먼저 거기 확인하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거 확인도 안 하고 바로 갔습니까? 요거 뼈 때리는 질문 하나예요. 첫 번째. 네. 두 번째 또 왜 현관문은 일부러 그 스토퍼 내려놓고 들어갔어? 바로 물어보는 거죠, 그냥. 다이렉트 신고예요. 이거. 네. 이거는 경찰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엄마를 죽여놓고 애들이 둘 있는데 애들 아마 잔 것 같아요. 애들이 깨났을 때 엄마는 죽어 있으면 돌볼 사람들이 없잖아. 그 상태에서 문을 완전히 잠궈놓고 가면 애들이 발견이 뒤늦게 되면 애들이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요만큼 열어놔야지 이웃 주민들이 왔다 갔다 애들이 우는 소리라도 듣고 애들 발견해서 애들 조치를 하는 거예요. 애들을 위해서 내가 볼 때는 애들이 늦게 발견될까 봐. 그래서 이 50cm 정도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찰이 이제 그렇게 감을 잡고 당신 일부러 현관 스토퍼 이거 이용해서 열어놓은 거잖아 하고 이거 뼈 때리는 질문 두 번째 한 거예요. 네. 그다음 세 번째 범인이 낯선 사람이었다면 침입했다면 분명 족적 있을 텐데 족적이 안 나온다. 그럼 너 들어간 사람 너밖에 없는데. 아니 우리가 엘리베이터 CCTV를 봤는데 들어간 사람이 너밖에 없는데. 그 다른 범인이면 족적 나와야 돼. 날라다니지 않는 이상은. 이러면서 질문했죠. 네. 그다음 또 아픈 질문했어요. 딱 지가 했던 행동을 딱 집어내는 질문이에요. 아니 성폭행 흔적도 나오고 절도 흔적도 나왔다면서요?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아유 이거 우리가 수사해 봤는데 우리가 다 잘 안다. 이거 위장이다. 그러니까 집단에는 성폭행이 있었던 것처럼 하려고 내려놓고 팬티 내려놓고 브레이저 이렇게 내려놨는데 이게 3단 이거 서랍 이거 다 열어놨는데 집단에는 꽤 완벽하게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경찰이 그 얘기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시네. DNA 나오지도 않았고 성폭행 불가능해. 그 정도 내려놓고는 그건 일부러 고의로 내린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폭행하는 사람이 브레이저를 밑으로 내린 일은 없어. 그다음에 그 서랍 어쩜 이렇게 균등하게 30cm씩 자로 재고 열어놨어? 이런 식으로 쪼갰겠죠. 네. 이 질문 받는 순간에 아주 더럽게 찝찝했을 거예요. 자기가 그 계획했던 게 다 거꾸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간파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증거됨입니다. 손에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당신의 티셔츠 섬유가 나왔는데 여성분 아내의 손에 이거 뭐야? 왜 그래?
자, 여러분.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무언가 접촉한 것이 손에 남겠죠. 당연하죠. 그렇다면 이 티셔츠는 마지막으로 접촉한 거겠죠. 그렇죠. 그럼 남편이 입고 있었으면 죽을 때 남편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어떤 형태로건. 그래도 오리발 같대요, 이 새끼. 네. 애 먹었다고 그래, 애 먹었다고. 이 정도로 사실 저 증거 수집한 걸로 조지면 사실은 부인해도 요거 조목조목 다 맞춰갖고 기소해도 가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수사 충분히 했어요 이거. 네. 그래도 오리발 까더래요. 근데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나와요. 네. 아까 현장 감식할 때 일부러 제가 잠깐 빼놨었어요. 현장 감식할 때 막 흐트러진 거 옷장 열어놓은 거 이런 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컴퓨터가 이거 데스크탑 있는 컴퓨터가 쓰러져 있었어요. 네, 다른 건 아이들이 건드렸었던 걸 수도 있지만 이 데스크탑은 아이들이 건든 게 아니죠. 아니죠. 예, 그 쓰러진 게 있었는데 그 데스크탑 뒤에서 지문을 채출했는데 그 남편 거였어요. 물론 남편이니까 그거 만져서 지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질문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도출하고자 했어요. 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컴퓨터를 만진 적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본 거예요. 컴퓨터 사용하나. 그러면 앞에 쪽. 좌판이나 앞쪽은 만질 수 있어요. 네. 컴퓨터 뒷면에서는 이제 경찰이 지문을 확보했단 말이야. 네, 네. 넘어뜨리려니까 잡아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나왔다는 소리는 안 하고 경찰이 당신 그 컴퓨터 만진 적 있냐니까 만진 적 전혀 없대. 그리고 내가 사용한 거니까 만진 적이 있다 손치더라도 앞쪽에만 묻어야지 맞아 지문은. 그렇죠. 이걸 컴퓨터를 옮기거나 하지 않았으면 내가 뒷면에 내 지문이 나올 이유는 없죠. 그러고 일주일 전부터 남편하고 그 별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지문이 그렇게 뭐 오랫동안 남아있다. 그러면 먼지가 있었을 텐데. 뒷면 상단부에 이게 있었거든요, 모니터. 경찰은 그걸 알고 있으면서 만진 적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앞쪽은 몰라도 나는 내가 같이 살았었으니까 그거 이유는 몰라. 근데 이 두 번에 걸쳐서 옮겨 잡은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모니터를 자꾸 쓰러뜨린 거예요. 위장하려고 현장을. 거기서 무너져 버렸어요. 거기서 딱 들이대는 순간 범인이 물론 앞전에 몇 가지 있던 거에서 이미 거의 다 무너진 상태일 거예요. 네. 거기에서 컴퓨터 이제 그 뒷면에 묻은 거를 경찰이 말 안 하고 만진 적 있어 없어를 따진 다음에 지문 나온 거로 딱 쪼개니까 거기서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렇죠. 지문이니까 명확한 거니까 아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네. 자백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너 왜 죽였니? 네. 참 이제 지가 죽인 거 자백했어요. 네. 연상이네요, 아내가 연상. 네, 아까 피해자는 38이고 남편은 32이에요. 6살 연상이 아내인데 네. 경제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평소에는 아내한테 기세에서 많이 눌려서 아내한테 무시를 많이 당했다고 그래요. 직업도 변변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피자집이나 뭐 노래방 운영한 것도 아내가 억척스럽게 버는 돈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계속 무시를 당하다 보니까 이것이 분노가 이제 차곡차곡 이제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절 연휴 아마 마지막 날에 아들, 딸 이렇게 같이 만나서 삼겹살 식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이제 뭐 2~3살짜리 아이들은 자야 되잖아요. 자야죠. 네. 근데 그때 이제 아이들 재우고 다툼이 시작이 됐어요. 무시를 많이 했다고 이제 본인 얘기는 그래요. 네. 아내가 자기를. 네. 그래서 욱해서 네. 니킥을 한번 하고 여성한테 넘어진 거를 이제 발로 밟았다. 그리고 목을 좀 졸랐다. 목 부위를 밟았다. 목, 가슴 이런 데를 많이 밟았다. 맞잖아요. 아까 부검에서 늑골, 간파열, 췌장파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고요. 살해한 다음에는 현장 위장하기 위해서 이 바지하고 속은 내리고 이불 덮었고 물세컨 아까 조성한 거 맞아요. 네. 그리고 컴퓨터 바닥에 쓰러뜨렸고. 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압권이요. 이 새끼 아주 나쁜 놈이 이거. 그러니까 저도 궁금했던 게 그럼 담배꽁초는? 그렇죠. 근데 이거 미리 주워가지고 지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온 담배꽁초를 꺼내서 한 개는 개수대에 던지고 한 개는 소파 위에 불 붙여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교수님 이게 우발적이라면서요? 싸워서. 계획입니다. 이거면 명백히 계획적인 겁니다. 이것만 보면. 그렇죠. 그 거짓말인 거죠.
그리고 종류를 달리해서 2명 이상으로 가려고 한 거고요. 강간범으로 본 거죠. 강도 강간범으로 이렇게 위장을 하려고 한 거죠. 물세컨도 막 만들고. 그리고 애를 데리고 나오면서 문이 완전히 잠기지 않도록 스토퍼 내린 거예요. 이때 일부러. CCTV가 거기까지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힌 거죠. 그러니까 늦게 발견되면 애들한테 문제 생길까봐 두려워서. 그거는 이제 형사들의 추정이 많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애 압권이에요. 애는 졸려서 그냥 아빠 따라가려니 졸려서 빨리 엘리베이터 탔어. 그러니까 문 닫고 가면 되는데 시켰어요, 안에서. 너 빨리 엄마한테 손 흔들으라고. 그때 엄마는 죽어 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가 아까도 싸우는 것만 알았지 엄마가 죽은 거 모르는 거야. 5살짜리가. 그리고 아이가 아까 엄마가 얼굴을 찌푸리면서 같이 손을 흔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아이한테는 평상시 모습으로 시간 개념 없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손 흔들으라고 시키니까 빠이빠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 안 나는데 그냥 자기 얘기. 자닥했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뭐가 기억나 애가. 이거는 이놈이 일부러 죽여놓고 나오면서 엄마한테 빠이빠이라고 시킨 거는 CCTV에 찍히는 거리 머리에 염두에 둔 거예요. 경찰이 그거 조사할 거니까. 그리고 초창기에 경찰 진짜 빠이빠이 하는 바람에 엄마가 얼굴 찌푸리고 있었다 빠이빠이 했다니까 경찰이 그때는 범인으로 단정도 못했잖아요. 말이 맞으니까. 이거 완전한 계획범죄인 게요. 완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토퍼를 해놔도 그 현관을 비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았죠. 알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 사실 자기 집이 어떻게 비치는지 몰라요. 모르거든요. 근데 그걸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 담배꽁초를 했다라는 거, 또 아이한테 그렇게 빠이빠이를 시켜서 아이 그쪽이 안 비친다는 것도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완전 계획범죄인 거예요. 우발범죄 절대 아니에요. 저녁 먹으러 가기 전에 이미 죽일 생각하고 담배꽁초를 주워가지고 근데 그 담배꽁초 임자를 못 찾았어요 경찰이. 하여튼 어디서 주워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 가방에 넣고 그 집에 들어간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아내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법으로 살해해서 이 새끼는 살인죄에다가 그 아이들 보는 데에서 그런 나쁜 짓 했잖아요. 아동학대죄까지 추가시켰어요 경찰이. 저는 이거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아동학대 맞아요. 예, 이 새끼 정말 나쁜 놈입니다. 이거 징역 어떻게 받았어요 이거 형량? 무기징역. 예,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무기징역. 이 사건은요 고양경찰서 강력 3팀. 네. 오승환 팀장 제가 잘 알아요. 그 다음에 뭐 이종필, 박무근 형사, 곽동현 형사, 그 다음에 김재기 형사. 김재기가 가장 막내인데 김재기 이거 나하고 얘기 통화하면서도 자기들은 남편을 확실하게 알고 초창기부터 집중해서 수사를 하는데 장애 요인이 있었다네 또. 그 장애 요인이 뭐였냐면 높으신 분이어서 그 당시에 과장급들이 잘못 생각한 거지. 뭘 잘못을? 남편이라고 경찰 그 수사 실무자 형사들은 얘기하는데 에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물론 꼼꼼하게 하는 거 좋아요. 첫 번째 꼬인 게 뭐였냐면 그 형사팀에 경대 출신 유학 갔다 온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프로파일을 공부하고 왔다고 얘기를 평상시에 했대요. 그러니까 또 그 당시에 경대 출신 과장이 한 과장 뭐 잘하는데 같이 근무돼서 한 과장이 경대 출신 유학 갔다 와서 프로파일 공부했다는 자기 선배 오히려 유학 갔다 오면 경위밖에 안 되는데 경정급인 그 후배가 과장이고 그 믿고 그러면 선배님이 한번 해보시오. 남편 조사해보시오. 프로파일 공부했다니까. 그래서 경찰 후배들이 그럼 해보라고 줬대. 그랬더니 진술록과실로 바로 들어가더니 남편을 불러다가 참고인 조사를 하는데 경찰들은 남편을 용의자로 보고 여기저기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과정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버리더라는 거야. 아이고야. 그럼 그 순간 미란다 원칙 고지해버리면 남편은 나를 이거 용의자로 보고 있다는 그러면 방어막이 엄청나게 형성되지. 네. 그렇게 수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더니 면담 다 끝나고 나와서는 남편 아니라고 판정을 내렸대요. 그분이 어느 나라에서 유학했는지 모르겠는데 유학을 잘못한 것 같아요. 하여튼 거기서 1차 꼬여버렸어요. 예? 이게 이제 의견 차이가 이때 형사들은 남편을 범인으로 보고 수사 중인데
남편 절대 아니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야. 전문가의 식견을 가지고 과장한테도 보고하고 소장한테도 보고했겠지. 네. 그러니까 윗사람들 입장에서는 공부 많이 하고 경대 출신에 공부 많이 하고 유학까지 갔다 온 애가 남편 절대 아닙니다 하고 얘기해버리니까 안 믿어주지. 형사들이 이 남편 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여기서 엄청 꼬였다고 그러더라고. 죽여버리고 싶었대 그때 진짜. 그리고 그 진술 녹화실 들어가자마자 남편한테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저 조사한 거 있잖아요. 진짜 창피해서 수사 서류해서 검찰이 송치도 안 했대요. 바깥에서 보고 깜짝 놀랐겠다. 그건 그 용의자로 그 보고 하더라도 참고인으로 계속 조사하는데 갑자기 미란다 원칙 고지해버리면 그 새끼가 방어막이 형성되잖아. 아 근데 그걸 이렇게 모르셨나? 참고인 조사. 실무를 10원어치도 안 해본 놈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이론이 없는 실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실무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론은 죽은 담론이에요. 아니 보통은 모르면 안 하는데. 안 하는 게 낫죠. 또 이제 그 배운 거 좀 써먹겠다고 꺼덕거린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현장을 좀 더 뛴 다음에 접목을 했어야지. 그래서 수사만큼은 내가 바닥부터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바닥부터. 아, 저 진짜 이 말 정말 동감하거든요. 이거는 저도 프로파일링을 했지만 프로파일링은 정말 현장 경험이 밑바탕 되지 않으면 바닥부터 해야 돼요. 이게 뜬 거예요. 뜬 거 그냥. 네. 두 번째 꼬인 거. 애들 조사하는 과정에 두 번째 꼬였대요. 네. 지방청 그 아동 심리 상담 전문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5살짜리 딸 네. 그 면담했는데 거짓말 아니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걔 말이 맞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엄마가 살아 있다라고 그렇게 본 거죠. 이게 아동 심리 전문가면 아이들이 진술이 사실 현장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진술 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진술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항상 많이 얘기되는데 특히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중에 시간관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형사들도 아는 아이들도 아이들은 시간 개념이 없다. 이거를 형사들도 다 아는데 어떻게 지방청에 근무하는 아동심리 전문가가 그 5살짜리 손흔든 애 말만 믿고 맞다고 제 말이 그렇게 단정을 줘요. 그리고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거짓말을 못하고 순수하고 다 얘기할 것 같다잖아요. 아이들이 꾸며내는 말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 하는 말을 다 믿으면 곤란해요. 그래서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을 때도 아이들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어떻게 보냐면 이 아이들이 굉장히 감각적으로 느꼈던 것들의 정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또래 아이들이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봤던 거 아니면 들었을 만한 것들 그런 단어들 이런 걸로 추정을 하는 거지 시간이 언제였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이 촉각으로 느꼈을 만한 것들을 또 주로 평가를 하는 거지 매번 있을 수 있었던 일들을 보는 것들을 시간관념으로 봐서 그것을 진실이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꼬였던 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참고인 조사하면서 계속 물어다 붙여갖고 범인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범인 아니라고 위에다 보고해버린 거지. 내 프로파일 결과에 의하면 이건 남편은 범인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위에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범인 아니라고 인식하면 형사들이 아무리 해봐야 안 돼요. 맞아요. 안 통해요. 그러니까 네. 엄청 어려웠다는 거고 나중에 개망신 줬다고 그러더라고 형사들이.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다들. 많이 배웠겠지. 이제 많이 네, 컸겠지. 네. 저도 그러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아이들이 시간 개념이 없다는 거 이거를 간과했던 지방청 아동심리 전문가. 그리고 아이들 다 진실만을 얘기하진 않아요. 네. 그거. 그래서 두 번째 꼬였고 세 번째 꼬인 거 이건 병폐지 병폐. 네. 응? 보고 준비하느라고 수사를 제대로 못할 정도다. 맨날 보고 담당 형사한테 맨날 보고 플러스 담배 꽁초 수거대 작전. 네. 이게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진짜 보고가 짜증나요, 보고. 얼마나 힘드냐면 그게 보고가 우리가 얘기하는 말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페이퍼를 만들어야 돼요. 그 문자 글자 하나만 틀려도 지랄지랄하고 축약해서 보고해라 잘라서 보고해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없어져야 돼 이거. 네, 그리고 경찰 내에는 원페이퍼 보고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져야 돼요. 네, 보고서를 또 따로 만들고 상부사용으로만 볼 수 있는 또 원페이퍼 보고서가 아마 이거 지금 없어졌나? 많이 지금도 있나요?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있죠. 네, 근데 저희가 그래서 전자문서로 거의 다 하는데 일부 아직까지 상사분들은 직접 서면으로
그건 시대에 많이 뒤떨어진 놈들. 네, 그렇게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뒤떨어진 놈들이고 그거는. 네. 하여튼 이 사건은 그 뒷이야기가 좀 그 꼬였던 거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고요. 하여튼 이 사건은 명백히 이 남편이 죽일 의사를 가지고 그날 디데이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이용해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형성하려고 했던 거. 네. 그리고 진짜 아이들이요. 문을 열어놨는데 아이들이 나가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더 위험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 사건은 경찰이 해결을 했고 무기징역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저는 바이바이하고 참나 그 충격받았어요. 전 이 사건 조금 더 다르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요. 교수님, 사실 이게 엄마의 방문이 예정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엄마가 그렇죠. 미용실에. 네, 이게 엄마가 왔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발견될 수 있었고. 더 늦었으면 그래요. 예. 네. 그리고 더 꼬일 수도 있었던 건데 이 엄마의 촉이라는 거. 그리고 하늘이 있고. 네. 참 안타깝습니다. 예. 하여튼 뭐 오늘 좀 시간 꽤 오래 갔네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네.